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입니다. 11월 2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출 막히니까 신나네. 뉴스 제목이 이러합니다. 대출 막히자. 부자들만 신났다. SBS. 대출 풀어줘라. 서민들 집 좀 사구로. 뭐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유령 아파트 상인 프로지오 센터파크. 굉장히 많이 조회수를 안고 있는 요것이죠. 990여 세대. 최고 분양가 3억. 3억이 아니고 주변 단지보다 3억 비싸다. 주변 아파트 뭐 3점 초반. 요거 뭐 6점 최고가 6점 초반이니까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만 이런 게 아니죠. 대구 시내 웬만한 거 분양하는 곳 주위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 한 10년 차, 15년 차 됐는데 가격 3억 초반. 신축 6억 전후. 그래서 야,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낫지 않겠냐. 그럼 뭐 신축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고요. 김한우님, 전고 좀 뚫으면 살아 할 건가요? 전고 좀 뚫어도 살아 안 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게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필요하신 분은 사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대출 풀어주면 내년 되면 거래가 많아지겠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풀어주는지 안 풀어주는지도 모르지만 다 풀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대출 풀어주는 거 상반기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좀 재미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지금 막 찍으려는 이 순간은 1,402원. 환율은 1년 전 대비 10% 오르고 유가는 1년 전 대비 10% 떨어지고 얼추 뭐 쌤쌤이는 맞습니다. 요게 좀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요거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요. 부동산 뉴스는 그닥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외환보유액은 최소 3개월치 수입액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1,500억 달러. 우리나라는 4,100억 달러. 이걸 가지고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채권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를 채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거 팔고 이러면은 채권 뭐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뭐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런 것들 뭐 파산 위기를 겪고 이런 것들이 미 국채를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그렇게 위기로 몰렸었거든요. 이 중에서도 평가 손실액도 제법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4천조를 4천억 달러. 이거 얼마인가요? 4천억. 400억. 4천억. 4조, 40조, 400조. 예, 400조. 한 500조 정도 되겠네. 500조. 5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80%인 400조는 거의 뭐 지금 현재 당장에는 바로는 뭐 불용 상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외환이 넉넉한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1조 7,800 뭐 어쩌고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팔고 나가고 이러면은 달러로 바꿔서 나가버리면 요거 조금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는 분이 계시고요. 근래 들어서 또다시 아파트가 우리를 포모 증후군에 빠뜨렸다면 코인이 또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400조. 코스피 시가총액 거의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를 뛰어넘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그에 비해서 크게 떠오르지는 못했었네요. 대구 하락이 53주. 부산은 하락이 몇 주일까요? 부산은 하락이 125주. 부산 하락은 125주입니다. 대구도 사실 요 중간에 한 12주 정도 상승이 중간에 살짝 있었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산이나 대구나 마찬가지고 대구가 오히려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쿠팡알리 댓글창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전주 오늘하고 또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전세 월세 물량은 일주일 전 오늘과 비슷한 수준. 아파트 거래량 10월 1930건. 2000건을 못 뛰어넘네요. 요 두 개 평균하면 1800건 정도 수준. 그러면 9월에 1800건 거래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에 1800건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11월 달은 한 1600건 정도 수준 지금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거래량은 지금 38%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고요.
자, 777건이면 1620건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제 제가 수성구 거래량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성구와 달서구의 거래량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우려스럽죠. 6억 이상 거래량이, 수성구 거래량이 확연히 위축되는 게 보이면서 6억 이상 거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지역이 거래가 좀 늘고 있느냐? 동구 지역, 신천동, 신암동, 이렇게 조금 좀 비싼 아파트들 있죠. 신축 아파트들. 요즘 유행이라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 밑에 애들이 눈치를 보다가 뒤따라 올라요. 그 다음에 저가의 아파트들마저도 눈치를 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나니까 지 혼자 놀았어요. 지 혼자. 그리고 지금 중가격대의 아파트들 거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중가격대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뒤따라 오르면은 야 어디 따라오려고 하면서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내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가의 아파트들 약간 강보합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지 혼자 놀아요.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오히려 없어졌어요. 저가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 빠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현 상황의 모습입니다. 요 상황이 여기까지 답니다. 뱃머리 움찔거리는 현상, 여기까지가 답니다. 어디에도 파급 효과가 없더라. 대출이 막히니까 그렇게 여파가 오는 것 같네요.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는 7억 8천짜리 거래가 있었네요. 한창 때 10억 3천까지 갔던 것이 7억 8천. 한창 때 9억 10억 했던 것들이 가격 7억대에 머물러 있다. 큰 힘을 못 쓰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동대구 이안센트럴D 6억 5천. 요렇게 동구 지역 아파트가 거래가 보통 나올 때 달서구가 한 20건 정도 나와주면은 거래 상황이 괜찮을 때는 수성구가 한 20건 정도 나와줬거든요. 수성구는 거진 10건대, 10건, 11건 요 정도 수준의 거래가 나오고 오히려 동구의 거래가 강세다. 뱃머리가 차라리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냥 그 제자리 걸음. 어디 할 거 없이 다 제자리 걸음. 동구 지역 좀 비싼 아파트, 6억 전후의 아파트들 거래 가격 조금 보이고요. 그나마 이것도 돈 많아가지고 막 사고 이런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정책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지금의 트렌드다. 자, 이 트렌드마저 지나고 나면 이제 뭘로 할 건데? 내년에 정책자금 올해만큼 풀리지는 않아요. 정책자금이 풀리면 일반 은행 대출은 또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동구지역 오늘 거래 계속 눈에 많이 띕니다. 중구 시내권의 신축 아파트들 가격 30평인데 4억 7천. 반월당역 서안포레스 31평 4억 6천. 진천역 계룡 61 꼬라박은 이후로 반등한 이후로 그 자리 완전 제자리 걸음. 대다수의 아파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 고점 대비 30% 하락했니?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졌니? 올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세종시는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떨어져 있고요.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40% 혹은 45%, 15억까지 갔던 아파트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역별로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40%요. 5층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 주상복합이 그나마 얘는 좀 주차 대수가 많죠. 인근에 워낙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주차 대란이나 아침 출근 시간에 차 빼기도 힘들 것이고 겪어봤을 겁니다. 신월성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아파트 단지를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곳들 주상복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 대로변과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교통 상황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하 3층 4층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가서 주차했는데 누구 만나러 나가야 된다? 역세권이니까 좋다. 평당 내면 3억 5천. 매천 센트럴파크 3억. 저는 막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신축에 얼죽 신이니 뭐니 이렇게 유행 따라서 가는 것보다 평당 1,000만원짜리 좋은 아파트 천지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4년, 3년, 4년, 5년 전만 해도 막 5억씩 가가지고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 그럴 정도의 아파트들이 평당 1,000만 원대에 나와 있다.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낫지. 예를 들어서 예를 봤다. 얘가 3억 5천이다. 그럼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은 5억 중반,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거래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사라 말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고요. 제가 뭐 부동산을 뭐 소개를 해가지고 뭐 수수료를 먹고 이런 입장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다. 지금 사실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것들 글도 없잖아요. 글도 안 쓰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러하다. 이러하다.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중가격의 아파트들 뱀머리 현상. 용의 꼬리보다는 지금 확실히 뱀의 머리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가 아파트들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단을 내리고 나한테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되지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많은 빚을 내지 마시라.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제 영상 시청자분들 50대 이상도 많거든요. 일하시는 거 힘들잖아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싶잖아요. 30년 주담대 내시려고요? 어떡하시려고요? 네,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